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경기도 연천군에서 최고의 축제로 꼽히는 구석기 축제가 다음 주에 개막합니다. 연천군은 동아시아 최초로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발견된 곳이기도 한데요.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하는 구석기 축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잠시 후 라디오 민원실 시간에 김규선 연천군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는 이번 주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좋은 예산 지킴이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위해서 상품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그리고 다음 달 황금 연휴에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열리는 자라섬 불꽃축제 관람권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22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민원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민원실. 민원 상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스마트폰 앱 YTN 예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석기 축제 앞두고 있는 연천군의 김규선 연천군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청취자분들 위해서 연천군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희 연천군은 경기도 최북단에 예. 위치하고 있고 DMZ하고 바로 인접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또 사실은 지금은 중부자표라고 하는데 한반도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예. 아주 지리적으로나 그리고 국가안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예. 또한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발견된 우리 고대 원시 문명이 시작된 예. 우리 한반도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지역이고 많은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 역사와 문화 유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연천은 어떻게 보면 살아 움직이는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의 많은 고대 유물 그리고 문화 유산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도권에서 예.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많은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예. 우리 수도권의 보고와 같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연천군이 구석기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이 구석기 축제 뭐 앞서 그 도끼 얘기도 잠깐 하셨습니다만 어떤 성격의 축제인가요? 저희 구석기 축제는 우리나라가 봄이 되면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구석기 축제는 다른 축제와는 좀 차별화된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선사시대 문화 그리고 생활상을 함께 배우면서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학습형 체험 축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이제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일 동안 이제 축제를 개최하는데 예. 약 30만 년 전에 원시 시대로 우리 모든 관람객들이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특히 저희는 체험을 위주로 해서 체험마당이라든지 공연마당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배우고 익히면서 또 우리 원시시대의 생활상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 특히 이번에 세계 구석기 체험 마을을 또 저희가 개최하면서 예. 이탈리아, 프랑스,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 등 6개국에서 약 10개 선사 체험 마을이 같이 참여해서 세계 각국의 원시 고대 민속 체험 또 고고학 체험 등을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라디오 민원실 오늘 김규선 연천군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천군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연천군 소개할 때 여러 관광자원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울에 사시는 주민들은 연천군 하면 왠지 좀 가기가 쉽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 연천이 사실은 군사적으로 남북이 대처하는 DMZ를 약 32km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연천군이 10개 읍면인데 5개 읍면이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아주 그렇군요. 또 이 중부 전선이 남북한 모든 군사력이 집중돼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 시설 예.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라든지 각종 군인들로 해서 지역 이미지가 예. 군사 도시화돼 있다 보니까 예. 수도권에서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로부터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예. 마을과 같은 지역과 예. 같은 이런 인상을 줬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수도권에서는 가장 좀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 예. 연천군은 특히 그 규제로 인한 여러 가지 규제로 네. 인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기 쉽게 몇 가지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서울보다 면적이 약 1.2배가 됩니다. 연천군이. 네. 그런데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영화관 하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1년에 수레올 아톨이라는 예술의 전당과 같은 것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네. 해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집을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예. 군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또 저희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는 엄청난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설립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불합리한 예. 제도의 규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예. 이게 아직도 그 규제가 풀리진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군요. 군사시설보호법에서는 그래도 군 당국의 많은 양해와 이해 속에서 지금 우리 관이 민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저희 지역에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고 예. 중소기업도 20인 이하의 공장들만 지금 들어와서 운영되다 보니까 정말 수도권이 지금 전부 인구가 너무 과밀화돼서 문제가 되고 기업이 몰려와 있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지금 만들어서 대략 지방으로 좀 분산시키고 있는 건데 예. 저희 연천은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 3년 전서부터 강력한 인구 유입 시책도 피고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한 상한은 국가가 해줘야 될 부분을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하면서 그래도 지금 백각산업단지 조성해서 약 기업체가 지금 한 40개 정도가 새로 입주해 있고 앞으로 또 한 20개 정도가 더 들어올 예정으로 있고 해서 저희 연천도 이제 앞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조금만 좀 완화를 시켜준다면 수도권의 어느 지역 못지않은 그런 발전된 지역으로 발전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비수도권과의 문제 때문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완화시켜주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하기야 뭐 개성에도 공단이 있는데 네. 연천군에 그 여러 가지 시설 못 들어온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그 언제쯤이면 그런 규제가 좀 풀어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저희와 같은 어려운 지역은 좀 완화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규제를 좀 일부 완화시키겠다고 하는 발표도 대통령님께서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그런 법의 규제는 정부가 좀 풀어주고 저희 도로망이라든지 철도망이 2019년이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019년 경에는 저희 연천이 아마 많은 기업들이 좀 같이 몰려오고 인구도 유입되고 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지역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 관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저희 연천군이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아직까지 미개발된 지역으로서 가장 미래가 있는 그리고 가장 개발 여건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 해서 저희가 지금 모든 준비를 하고 있고
도로망을 구축하는데 지금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뭐 남북 관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경색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천은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접촉 활발하게 벌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남북 관계가 지금 경색돼서 지금 정부 간에는 대화가 완전히 단절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작년에 11월 1일 날 네. 북한 유소년 축구단을 우리 연천에 초청해서 네.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국, 우즈베키스탄, 북한, 대한민국. 그래서 올해도 1월 달에 중국에서 이 대회를 또 했고요. 네. 올해는 지금 북한 평양에서 대회를 열기로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 달이네요. 네, 다음 달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저희 연천에 또 와서 국제 축구 대회를 하는 것으로. 이번 평양 대회는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아시아권에서만 데리고 왔는데 남미에서 한 팀도 하고 유럽에서 한 팀을 더해서 6개국 국제 축구 대회로 또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는 강이 저희 연천군에만 딱 2개의 강이 있습니다. 임진강하고 한탄강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구 물포럼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유하고 있는 하천을 공동으로 관리하자 하는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저희 연천은 벌써 2013년에 공동 조림 사업을 하자 임진강을 관리하면서 또 북한 쪽이 영농이 굉장히 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쪽에 있는 농토를 활용해서 저희의 선진 농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공동 영농 사업을 하자.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역을 활용해서 통일경제특구를 통해서 제2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적인 협조 사업도 같이 좀 하자고 하는 제안을 저희가 이 축구대회를 하는 그런 협상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지금 제안하고 있고 또 이제 남북관계가 조금만 정부 간의 대화가 이뤄지면 통일부와 정부의 공식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유소년 축구대회면은 몇 살짜리 선수들인가요? 15세 미만입니다. 15세 이하입니다. 그럼 뭐 중학생 정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죠. 그렇군요. 그 뭐 5월달에 또 가을에 개최 계획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 비용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그 비용이 이제 사실은 북한하고의 어떤 행사를 치르는데 굉장히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오이사 조치로 해서 그래서 민족화해협력위원회 민화협을 통해서 지금 대회를 하면서 저희와 경기도가 또 좀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그 비용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스포츠가 단순한 스포츠 경기일 뿐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작은 지자체에서 지금 정부 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관계에서 저희 연천이 그리고 경기도가 이러한 물꼬를 한번 트는 스포츠를 통해서 서로 신뢰를 쌓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공동 조림 사업이라든지 공동 영농 사업을 통해서 종국에는 경제 협력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남북 관계의 물꼬를 저희가 튼다고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어떤 경비나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민원실 김규선 연천군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천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또는 민원 있으신 분들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뭐 그동안 많이 보도도 되고 나왔습니다만은 유치와 관련해서 연천군을 비롯해서 지금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경합을 벌이고 있죠.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은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서 발표를 하셔가지고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지금 유치를 하기 위한 또 각 지자체들이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은 어느 한 군데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55마일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모든 DMZ가 천혜 자연 비경으로 그대로 62년 동안 간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어느 한 특정 지역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DMZ 안에 약 서너 군데의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또 더 중요한 것은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 예. 사람의 손을 벌써 탄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DMZ 쪽이. 그런데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에 우리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세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고 네.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을 만들므로써 주변 지역이 한 개 시군이 아닌 네. 공동의 여러 시군이 같이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것만이 지역 지자체 간의 경쟁을 지향하고 네. 아마 이 국가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가고 있는데 지역도 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네. 발전만 된 곳에다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고를 좀 버리고 알겠습니다.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자 주신 분이 계십니다. 휴대폰 끝번호가 2442번이신데 연천군에 차범근 축구센터를 건립한다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님께서 저희 연천에 부지를 만들고 네. 지금 정지 작업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두리 선수가 대표 선수에서 은퇴했는데 네. 이제 선수 생활을 끝내면 네. 저희 연천에 차범근 축구센터를 만들어서 아. 유소년들을 데리고 가르치는. 가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유소년 축구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예. 저희는 거기에 따른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협조할 부분은 행정적으로 그럼 앞으로는 도와드리고 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걸리겠네요. 예, 앞으로 한 3, 4년 후면은 예. 실현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692번님 연천 군민입니다. 한탄강 유원지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고대사는 꼴이 말이 아닙니다.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셨네요. 네. 지금 그 한탄강 유원지가 좀 오염이 심한 모양이죠. 한탄강 유원지는 저희가 오토 캠핑장으로서 우리 전국의 3대 오토 예. 캠핑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아주 많은 분이 찾아오고 계신데 네. 한탄강 물이 포천의 산업단지라든지 양주 동두천의 산업단지로 해서 많이 오염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신촌, 영평천 정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오염돼 있어서 예. 하류 쪽에 있는 저희 한탄강 관광지 쪽이 조금 지장은 있습니다만 지금 많이 정화되고 있고 그렇군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면 아마 이제 한탄강 관광지의 옛날의 명성이 예. 도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고대사는 저희가 지금 휴양림서부터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야구장도 5개를 한꺼번에 해서 독립야구장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고대산도 아마 1, 2년만 지나시면 예.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도권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고대사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 유명한 뭐 좋습니까? 거기서 보면 바로 백마고지서부터 북한의 아. 평강 뭐 전부 다 보이고 예. 철원 평야가 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군수님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뭐 오늘 프로그램 그 끝으로 연천 주민들 또 청취자분들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연천이 지금까지는 좀 숨겨졌던 진주였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연천이 이제 빛을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수도권 주민,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러워해야 될 구석기 문화유적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예.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고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잘 다듬고 해서 우리 수도권에 정말 휴양지로 예. 그리고 많은 분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연천을 우리 많은 국민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특히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열리는 구석기 축제에도 예.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우리 조상님들이 살아왔던 모습도 같이 보시고 연천을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지역입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저희 연천이 이룩하는 발전이 곧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을 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 미라클 연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중앙정부나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네. 연천을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5월 초부터 시작되는 구석기 축제 많이 찾아가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규선 연천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꿈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더 아이답게 내일 더 자유롭게 넷방 키즈.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돼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 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올해 칠순을 맞은 임성빈 씨는 특별한 칠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순잔치 대신 그 비용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2년 전 환갑을 맞은 아내 김경남 씨도 환갑잔치 비용을 아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여러분의 기념일 더욱 특별하게 보내시면 어떨까요? 결혼식과 돌잔치, 환갑과 칠순 행사의 축의금을 나눠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여러분의 행복지수는 최고가 됩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체험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언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지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또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코너죠. 좋은 예산 지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그리고 다음 달 황금 연휴에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열리는 자라섬 불꽃축제 관람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이번 주 우리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어떤 정책들이 준비됐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서울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체험 한마당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홍보기획팀의 오정일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안전체험 한마당. 이게 언제 어디에서 열리는 건가요? 네, 요즘 사회 전반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세월호 사고 일주기에 즈음해서 개최되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했고요. 네. 올해로 9번째인데요. 서울 안전체험 한마당은 시민들이 각종 재난을 맞닥뜨렸을 때 네.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체험을 통해 대응 방법을 알게 해주는 행사입니다. 네. 내일 4월 23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3일 동안 여의도 공원 문화의 광장에서 열리는데요. 네. 많은 시민들께서 다양한 재난 상황을 직접 체험해보고 재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올해는 여의도 공원 쪽에서 열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올해가 이제 9번째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동안
그 참여하신 분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올해로 9도를 맞는 서울안전체험 한마당은 2007년도에 119 대축제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해마다 평균 8만 명 정도의 체험객이 방문하는 명실공히 국내 최대 안전체험 행사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실제적이고 체험 위주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부모님의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그렇군요. 실제적이고 체험 위주의 교육이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네, 서울안전체험 한마당은 그 지진, 태풍 등을 체험하는 재난안전마당과 예. 화재 진압, 대피 등의 화재 안전, 심폐소생술 등의 생활안전, 자전거, 안전벨트 교육 등 교통안전, 아동학대, 미아방지 등 신변안전과 블록놀이, 클라이밍 등 어울림 마당, 이렇게 해서 총 6개 마당 78개의 체험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들었다 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행사 같은데 뭐 예산도 많이 들고 많은 단체들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행사인 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예. 매일 600명이 넘는 인원이 배치가 되는데요. 예. 서울시 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그리고 외부에서 참여해 주시는 기관과 단체,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안전이 우리 사회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행사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나 단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 이번 서울안전체험 한마당은 서울시와 하나손해보험이 공동으로 주최하고요. 예. 안전 관련 단체인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총 60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그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안전체험 교육을 받으려면은 뭐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예. 체험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3일간의 행사 기간 중에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방문하셔서 원하는 체험장을 돌면서 자유롭게 체험하시면 됩니다. 여의도로 가면 되는군요. 네, 여의도 문화의 공원입니다. 여의도 문화의 공원. 네. 예. 그 실제 재난 현장은 그 많은 경험을 가진 소방관이라도 부상을 입을 정도로 위험 요소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예. 평소에 안전체험 교육을 통해서 재난 대응 능력을 길러주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예. 이번 행사도 어린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안전교육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그 안전체험 교육 이번 그 한마당 행사엔 참석을 못 하더라도 뭐 이런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기회가 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개의 시민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동작구 보라매 공원 내에 보라매 시민안전체험관이 있고요. 예.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앞에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예. 친구, 가족, 학급 단위 안전체험이 가능한데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프로그램으로부터 그 화재, 교통사고, 소화기 사용법 등 그 20종의 재난 시간을 2시간 프로그램으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보라매 공원의 안전관 또 서울대공원 안전관 이런 데는 체험 교육 비용을 또 따로 냅니까? 네, 서울시민안전체험관 홈페이지에서 예. 사전 예약을 하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약은 3개월 전부터 가능한데요. 예. 주말 예약은 보통 2개월 전에 마감될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시민안전, 네. 예, 말씀하시죠.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빨리 예약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시민안전체험관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현직 소방공무원들이 진행요원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교육 효과가 더욱 크고요. 예. 안전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장에 방문하셔서 행복을 위한 약속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여의도 공원으로 9시 반까지 가서 네. 참여하시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오정일 홍보기획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여러분의 세금을 지켜드립니다. 좋은 예산 지킴이. 네, 매주 수요일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또 지나치게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감시해보는 좋은 예산 지킴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예산센터 최연화 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보면은 그 공무원 연금 개혁이 계속 관심이 되고 있고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회의가 꾸려진 상태고 또 어제는 공무원 단체가 자체 개혁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실무회의가 꾸려지기 전에 이제 여야 간사 의원들하고 각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 단체들이 모여서 1차적으로 논의를 한번 했고요. 예.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실무회의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공무원 연금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개혁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뭘까요? 우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이제 공무원 연금으로 인한 국가의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 방향이 잘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이후에 이제 군인연금과 같은 특수직 연금에 대한 개혁 방안도 같이 잘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지금 논의 중인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그 기여율에서 입장이 많이 다른다고 하던데 네네.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이 기여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무원 연금을 유지하고 이후에 연금을 타는데 공무원 당사자하고 국가가 얼마 정도의 금액을 기여할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임금의 7%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을 좀 보면 그 공무원과 정부 모두 한 10%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내놓은 상태이고요. 이제 이것과 좀 다르게 공무원 단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은 한 8.5% 정도까지 올리되 정부가 내는 걸 한 10에서 11% 정도까지 올리는 것으로 그 기여율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공무원하고 정부의 기여율이 좀 다르다는 건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퇴직하는 공무원들의 연금을 지급할 때 분명히 정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걸 얼마나 조금씩 나눠서 계산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현재 그 공무원 연금의 기여율도 그렇고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의 경우도 보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무원 단체에서 내놓고 있는 안이 이 정부가 조금 더 많이 부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의 안이 선택이 되거나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을지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그 지급률에 대한 입장도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지급률은 말 그대로 이제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을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 이걸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시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정부의 입장은 현재 1.9%인 지급률을 어느 정도 좀 낮춰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공무원 단체의 입장은 현재의 지급률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뭐 일반 국민들은 뭐 국민연금이 있습니다만 이런 공무원 연금 또는 군인 연금 이런 연금은 특수직 연금인데 이런 특수직 연금이 생기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모두 1960년부터 시작된 제도인데요. 그 공무원과 군인 모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직업들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들의 노력을 생각했을 때
퇴직 이후의 생활 안정이나 이제 복리후생 등을 보장을 해줘야 한다라는 그 이유로 생기게 된 것이고요. 이 제도가 시작된 시점 자체가 국민연금보다 굉장히 앞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시기도 굉장히 빨랐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금 쌓여 있는 총액이 당연히 굉장히 많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족분을 국고로 메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담 역시 일찍 시작이 됐고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올해의 경우에 특수직 연금을 메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 얼마나 될까요?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약 2조 5천억 원 가량이 되고요.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게 해마다 연금을 당연히 이제 그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 연금을 내긴 하는데요. 그 연금의 수익보다 지출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걸 보전하기 위한 보전금이 매 한 5천억 원, 뭐 3천억 원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늘리고 써야 하는 돈을 조금 줄이는 것이 이번에 개혁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후에 증가하게 될 보전금을 줄이자는 얘기이고 재정의 부담을 덜 주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부채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 다 계산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이걸 이제 일종의 연금 충당 부채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당장에 나가는 돈은 아니지만 결국엔 이제 당사자한테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가 그 당사자한테 이걸 꾸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채로 잡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부채로 보고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별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그 공무원 개혁안, 연금 개혁안을 통해서 재정 부담이 얼마나 적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그 많은 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개혁을 하지 않고 현재 안을 그대로 유지를 했을 때 향후 이제 15년 동안 발생되는 예상되는 이제 총 재정 부담이 모두 242조 원입니다. 이제 물론 이 그 속에는 국가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이제 기본적인 부담액이나 퇴직수당 등이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담금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안들을 채택을 했을 때 약 51조 원에서 한 83조 원 정도까지 분명히 절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겠죠. 국민연금 받고 있는 일반 국민들은 특수직 연금하고 좀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러실 것 같아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계속 이제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수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특수직 연금하고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은 현재는 좀 덜 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14%와 9%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좀 힘든데요. 이제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에서의 소득 대체율입니다. 이 특수직 연금의 경우에는 현재는 평균 60%를 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30% 정도의 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것은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이게 예산이 그 연금이 다 고갈되거나 하더라도 국가가 예산으로 보전을 해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할 때 나중에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연금 특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텐데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 될까요? 이제 그 국가가 계속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도 그렇고 이런 연금을 통해서 국가의 보존액이 늘어나는 건 모두 이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단순히 부담을 전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부담으로 인해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각종 복지 정책이나 아니면 뭐 국방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네. 정책을 못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뿐만이 아니라 군인연금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현재 재정과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결정되는 과정이 보다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적 결단이 바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좋은 예산센터 다음 주 프로그램 개편 관계로 오늘이 끝 시간인데 그동안 최연아 팀장 고생하셨어요.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뭐 잠깐 시간 동안 예산과 재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예산이나 재정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거나 예.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예.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좋은 예산센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래주시면 더 좋죠. 좋은 예산센터가 후원금으로 운영되나요? 저희는 전액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럼 후원금을 보내시려면 어느 번호로 보내야 돼요? 전화나? 저희 일단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예. 저희가 goodbudget.kr이거든요. 예,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연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오늘은 주인 많은 나그네 밥 굽는다 라는 속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속담은 어떤 일에 관계된 사람이 많으면 서로 믿고 미루다가 결국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그네가 어느 집 사랑채에 잠시 기거하기로 합니다. 나그네 신세이기는 하지만 이 집에 방문한 것이 불편하지 않은 까닭은 나그네가 이 집의 주인인 5 형제와 그들의 아내들까지 모두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모두 10명이나 둔 집에서 나그네가 밥을 굶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남편들은 아내들이 나그네의 밥을 챙길 것이라 생각했고 아내들은 서로 동서들 중 누군가 한 명이 밥을 챙길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조직을 이루어 일을 하다 보면 때로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럿이 한 가지 일을 할 때는 혹시라도 나그네가 밥을 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정혜선이었습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안녕하세요. 하이마트 모델 수지입니다. 스마트폰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고민될 때, 통신사 요금제가 너무 어렵고 복잡할 때, 이젠 하이마트에서 모두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스마트 설계 받으세요.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캠핑 가요 고베아 가족들과 즐거운 캠핑 가요 고베아 행복한 캠핑 가요 고베아 행복한 캠핑 코코코베아 코코코베아.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소영 씨, 요즘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어바네이징 코렉터로 관리하고 있어요. 안티에이징, 예전엔 시간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제 스트레스, 유해 환경으로 인한 도시형 노화까지 빈틈없이 관리해요. 아이오펠 어바네이징 코렉터. 빈틈없는 안티에이징, 이게 답이다. 날아가고 싶다. 봄바람 타고. 타러 갈까요? 봄볕 하나에 봄바람 둘. 뭐해? 커피에 봄 타는 중입니다. 봄 맛있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맥심 모카골드. 점점 따뜻해집니다. 당신을 향한 SM5의 마음도. 올봄 SM5가 마련한 따뜻한 혜택. 프리미엄 세단 SM5를 36개월 2.9% 금리 혜택으로 특별하게 만나보세요. 4월 한 달간. Better and different. SM5 Nova. 네, 오늘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받으실 분 휴대폰 끝번호가 2442번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